네, 지금부터 복습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점프 오버 콜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점프 오버 콜은 사실은 위크 2나 위크 3 오픈할 핸드인데 상대방이 먼저 오픈을 해버리는 바람에 내가 위크 2로 오픈을 하지 못하고 오버콜로 하는 거를 점프 오버콜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를 좀 만들겠습니다. 자, 화면이 커졌죠? 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약간 좀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저도. 이걸 한글 파일을 PDF로 저장을 하고 PDF를 다시 파워포인트로 불러와서 보니까 또 확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면이 커집니다. 또 중간에 줄어들지 모르겠네요. 이게 딱 또 다시 클릭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자, 점프 오버콜은 6장 이상의 그 수트가 있을 때 2레벨 이상으로 오버콜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포인트 기능이 안 되나 봐요. 이게 둘이 동시에 안 되나 봅니다. 자, 종류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설명을 안 했지만 사실 점프 오버콜은요, 스트롱 점프 오버콜이 있고 인터미디엇 점프 오버콜이 있고요. 위크 점프 오버콜이 있어요. 그런데 스트롱 점프 오버콜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옛날 오래되신 분들이나 하고. 그러면 실제로 인터미디엇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터미디엇을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다 위크 점프 오버콜만 씁니다. 하지만 외국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인터미디엇 점프 오버콜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상대방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위크 2 핸드라든지 위크 3 핸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쪽 왼쪽에 있는 핸드와 오른쪽에 있는 핸드를 보면 왼쪽은 위크 2를 할 핸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위크 3를 할 핸드입니다. 7장이고 이건 6장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심플 오버콜과 위크 오버콜의 차이점은요. 점수는 8점 이상이면 원레벨 오버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디펜시브 밸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점수가 하트에만 몰려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위크 2가 위크로 점프 오버콜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핸드가 오펜시브 핸드냐 디펜시브 핸드냐 라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펜시브 핸드라고 하는 거는요, 사이드에 오너 카드가 없고 주로 그 수트에 몰려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저기를 포인트를 설정하면 또 줄어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줄어드네요. 글씨가 좀 작아지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이, 자, 상대방이 만약에 위크로 들어오면,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이 위크로 들어올 때는 내가 위크한 핸드로 또 위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위크 2나 위크 3로 오픈하면요, 내가 위크한 핸드로 오버콜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거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화면을 다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안 되네요. 화면 확대하고 포인트하고 같이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자, 그러면 결국은 위크 2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다. 우리가 위크 2 오픈과 위크 3 오픈과 똑같다. 그래서 파트너는 위크 오픈과 같은 방법으로 응답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말인즉슨 만약에 우리 파트너가 위크 2로 오버콜을 해오면 투노 트럼프가 피처 에스킹이 되겠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파트너가 위크 2를 했는데 내가 투노 트럼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핸들을 볼까요? 자, 원하트 실전 연습, 원하트 이스트가 오픈을 했을 때 내가 이 핸들을 들고 있을 때 어떻게 비딩할 것이냐. 6-4-2-1 쉐입 좋죠. 그리고 점수는 스페이드에 다 몰려있죠. 당연히 2 스페이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스페이드보다는 2 스페이드로 이렇게 상대방의 비딩 공간을 없애면서 프리엠티브를 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핸드는 HCP가 무려 14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거는 6장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투스페이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상적인 원레벨 오버콜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하트, 원스페이드 오버콜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핸드는 7장이네요. 그죠? 쉐입도 굉장히 좋습니다. 7-4-1-1 핸드고요. 자, 3스페이드라고 했지만 4스페이드를 해도 무방한 핸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왜 안 넘어가지? 이쪽까지만 확대를 했었나 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다시 확대를 좀 또 해야 되겠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로 처음 하는 거라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로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자, 여기는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상대방이 이번에는 위크점포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아마 수업 시간에 수업을 좀 하다가 시간 관계상으로 중간에 멈췄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차례차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서포트가 있는 경우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파트너가 원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상대방이 투하트 이렇게 위크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사우스 핸들을 보시면요. 9점에 다이아몬드 4장 서포트가 있죠. 물론 원 다이아몬드 오픈한 사람이 재수없게 다이아몬드가 3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4장 서포트에 점수가 있기 때문에 서포트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심플 레이즈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3레벨로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한테 서포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7점에서 좋지 않은 11점 정도까지는 무조건 심플 레이즈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레인지가 좀 넓죠. 사실 우리가 11점이라면 인바이트 엔드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나쁜 11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7점에서 한 10점 정도까지는 무조건 레이즈를 해라 라는 거고요. 10점, 11점이면 좋은 11점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3노 트럼프를 할 수 있으면 3노 트럼프를 비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점 정도의 좋은 11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 상황은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원 다이아몬드 투 하트 했을 때요, 여기에서 투노 트럼프를 하게 되면 그런 의미가 되겠죠. 나 하트 막을 거 있고 점수가 한 11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핸드가 만약에 11점 정도의 핸드였다면 에이스 9으로 4장이니까 이 투노 트럼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11점이라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핸들을 보겠습니다. 원하트 투 스페이드를 했어요.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를 했는데 투 스페이드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점수는 9점이지만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점이지만 하트가 4장 서포트가 있고요. 스페이드 킹의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3하트를 하게 되면요, 너무 약하게 보이는 핸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핸드는 인바이트 핸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인바이트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지만 이스트가 오른쪽이 투 스페이드를 했기 때문에 스페이드 킹이 위치 포지션이 아주 좋다라고 보고 다이아몬드 5장이 있고 더 좋은 거는 하트 4장 서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트가 3장이라면 3하트만 하겠지만 하트가 4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바이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바로 4하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오버비딩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경쟁 상황이 왔을 때는 어차피 엄밀한 비딩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럴 바에는 약간 갬블을 하더라도 포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포아트를 하는 것이 여기서도 오른쪽에 내용이 나왔습니다만은 프리엠티브가 아니라 약간 세미 프리엠티브 성격이다 라고 해서, 하지만 포지티브 밸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몇 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브릿지에서는 그렇게 엄밀하진 않아요. 뭐냐면 트릭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틀릴 수는 있어요.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비딩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상대방이 이렇게 프리엠티브로 들어왔을 때는 불확실성이 근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서포트가 있을 때 더 스트롱한 핸드라면 큐비딩을 합니다. 큐비딩을. 나도 오프닝 핸드고 서포트가 있다라고 하면 큐비딩을 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 파트너가 원다이아몬드 오픈을 했는데 이렇게 윅점프 투하트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려 점수가 16점이고 다이아몬드가 서포트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 큐비딩부터 합니다. 이 큐비딩은 너 하트 스타퍼가 있으면 3노 가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일단 나도 점수가 굉장히 강한 게임 폴싱 핸드고 다이아몬드 서포트가 있고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실, 4장짜리 스페이드 어너더 메이저가 없다라는 것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4장짜리 메이저가 있으면 중요한 거 네거티브 더블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 더블을 지금 안 했죠. 그 이유는 스페이드 4장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반드시 하라는 거죠. 자,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요? 메이저 핏을 찾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거를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핸들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도 큐비딩을 했습니다. 원 다이아몬드, 투 하트. 이번에는 3하트로 큐비딩한 게 아니라 4하트로 큐비딩을 했어요. 자, 이거는 여차하면 5 다이아몬드로 가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게임 폴싱이고요. 이거는 슬램 인터레스트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스플린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플린터. 상대방 수트에 대해서 더블 점프 큐비딩을 한 거죠. 더블 점프 큐비딩을 한 거고, 점프 큐비딩을 한 거죠. 사실은 점프 큐비딩. 자, 그래서 이거는 나 하트가 짧고 다이아몬드 그 서포트에 슬램 인터레스트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파트너가 슬램에 관심이 있으면 슬램 트라이를 하겠죠. 자, 이 경우에 노스가 스페이드 컨트롤이 있다면 포 스페이드로 이렇게 큐비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쪽 사우스에서 포노 트럼프로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점프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점프 큐비딩 스플리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이아몬드 핏이 맞았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포노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RKC, 로먼 키카드 블랙우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램 비딩 할 때 이 스플린터는 굉장히 유용한 비딩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스플린터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가 또 끝났나 봅니다. 그래서 밑으로 또 내려가야 되겠네요. 3, 4. 네. 화면을 잘 안 보이실까봐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포트가 이번에는 없을 경우에 어떻게 비딩하느냐 이런 말이죠. 또는 서포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트가 마이너일 경우에는 마이너 수트를 트라이 하는 것보다는 노트롬으로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파트너가 원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는데 투하트 위크로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4장짜리 메이저가 있으면 제 요 마우스에 손가락이 보이나요? 요 마우스. 네. 요 마우스를 좀 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제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옵션, 레이저 잉크, 화살표 옵션. 화살표 옵션을 해야 되나? 참, 안 되네요. 자, 어쩔 수 없네요. 다시 키우겠습니다. 자,
요 손가락을 좀 보시면서, 자, 원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4장짜리 메이저가 있죠? 자, 투하트, 이렇게 위크가 들어왔을 때, 스페이드 4장짜리가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임무는 내가 어너더 메이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네거티브 더블을 해야 되겠죠? 네거티브 더블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점수 레인지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우리 파트너가 2레벨 응답을 한다고 가정할 때, 1레벨에서 네거티브 더블은 6점 이상이지만 2레벨에서 네거티브 더블은 한 8점 정도, 한 7, 8점은 되어야 됩니다. 6점으로는 너무 약합니다. 자,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손가락이 어디 갔나? 자,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네거티브 더블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비딩한다 라고 할 때, 자, 이 부분은 또 중요합니다. 응답자가 우리 파트너가 원다이아 오픈을 했고 투하트 들어왔을 때 뉴스를 비딩하는 거. 자, 요거는 꽤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투 스페이드로 뉴스를 비딩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투 스페이드가 되려면요, 적어도 10점 정도의 밸류는 되어야 됩니다. 10점 정도의 밸류. 자, 그래서 10점이 안 되면 투 스페이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페이드가 5장인데 점수가 한 7점이야. 그러면 투 스페이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패스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때도 네거티브 더블을 합니다. 스페이드가 마치 나 4장 있다 라고 하듯이. 그래서 자, 그때는 투 스페이드를 하지 않고 네거티브 더블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파트너가 원 다이아몬드 오픈했고 투 스페이드 위크로 투 스페이드로 들어왔어요. 자, 지금 점수가 방금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3레벨로 3하트를 하잖아요. 3레벨에서 비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무조건 게임 펄싱이 됩니다. 게임 펄싱이요. 자, 그래서 3레벨의 뉴스는 함부로 비딩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메이저는 자, 5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거티브 더블. 그래서 하트가 나한테 4장 이상 있다라고 하는 거를 파트너한테 더블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3하트를 하시면 사고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거티브 더블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래 핸들을 보시면 얘는 10점밖에 안 되는데 3클랩을 했어요. 그런데 보시면 트릭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핸드잖아요. 긴 마이너, 롱 마이너가 있죠. 자, 롱 마이너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가 노트럼프 비딩을 해주면, 쓰리 노트럼프 비딩을 해주면, 쓰리 노트럼프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핸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마이너가 길게 있고, 이 정도의 밸류라면 3클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파트너는 3 노트럼프를 할 수 있으면 자기가 3 노트럼프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파트너가 3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렇게 리비딩을 하게 되면, 4클럽으로 비딩을 합니다. 4클럽. 그래서 그 4클럽은 펄싱이 아니고 마이너 4레벨로 리비딩 하는 거는 멈출 수 있습니다. 패스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3클럽을 했는데 우리 파트너가 가장 미니멈 리비드인 3 다이아몬드를 했다. 그러면 내가 4클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펄싱이 아니고 나 4클럽 네가 패스해도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마이너일 때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트럼프 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상대방, 이거는 내추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우리 파트너가 원클럽 오픈을 했을 때 상대방이 투스피드로 들어와요. 투스피드로 들어오는데 투노나 쓰리노를 했는데 투노 트럼프가 보면은 9에서 11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에서 11점으로. 자, 우리가 투노를 하면 적어도 10점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는 이런 경쟁 상황이기 때문에
9점을 들고 있더라도 투노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왜 9점으로도 투노를 하는 것이 좋냐 하면 이스트가 투스피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점수는 웨스트한테 몰려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플레이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정보가 정확한 거예요. 이스트가 6장의 스피드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스트한테 스페이드 에이스 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이아 킹이나 다이아 에이스는 다 왼쪽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플레이할 때 플레이를 하기 아주 편해지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약하더라도 어그레시브하게 비딩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노 트럼프는 9에서 한 11점. 어떤 사람은요 이 핸드로도 3노 트럼프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10점 11점의 밸류면 자 그래서 상대방이 위크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레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좀 더 11점이라 하더라도 투노보다는 3노 트럼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9점 10점이면 투노를 하셔야 되겠죠. 자 12점이면 당연하게 3노 트럼프를 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11점이지만 3노 트럼프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마이너스 수트가 좋기 때문에 트릭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아마 제가 수업에서는 설명을 했을 텐데 여기서는 마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3레벨로 들어왔을 때는요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공간이 더 줄어들죠. 더 줄어들기 때문에 파트너한테 뭔가를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는데 상대방이 3 다이아몬드로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 핸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스페이드 5장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무시하세요. 뭐냐? 내가 점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트 서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최우선 과제는 내가 너한테 서포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경쟁이 없었다면은 투하트 했겠지만, 이 색깔 지정을 안 바꿨네요. 투하트 했겠지만, 자, 비딩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3하트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때 3하트는 점수가 많아야 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는 투하트 할 핸드로 바로 3하트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듯이 하트핏이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더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트 서포트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더 곤란한 상황이에요. 자, 원하트 이번에는 3 스피드로 들어왔어요. 만약에 3 다이아몬드나 3 클럽으로 왔다면 나는 이 핸드로 3 하트를 했을 겁니다. 9점이지만 물론 다이아몬드 좋은 5장이 있고요. 포하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3 하트를 할 겁니다. 그런데 3 스피드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패스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죠. 곤란하죠. 자, 이럴 때는 좀 부족하다 싶다 하더라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비딩을 해야 되는 거. 어차피 정확한 정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맥시멈 레인지잖아요. 심플 레이즈에서 맥시멈 레인지 거의 한 10점 밸류가 되는 핸드입니다. 그러니까 3 스피드에 패스하기보다는 4 하트로 좀 위험을 감수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이렇게 3 스피드로 들어온 이상 우리는 정확하게 컨스트럭티브 비딩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4 하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큐비딩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간이 주어졌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프리엠티브가 뭘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다는 거죠. 자,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원하트 3 다이아몬드로 들어왔는데 점수가 HSP가 14점에 4장 그 서포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포 다이아몬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포하트를 하는 것과 포 다이아몬드를 하는 것의 차이점은 포하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세미 프리엠티브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 다이아몬드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트 서포트가 있고 진성 포하트 핸들을 가지고 있다. 즉 게임 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포하트는 패스해달라는 의미가 있고 나 강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포 다이아몬드 큐비딩 하는 거는요. 큐비딩 하는 거는 내가 하트 서포트가 있고 나는 네가 미니멈 오프너라 하더라도 포하트를 갈 수 있는 충분한 점수가 있다. 게임 폴싱 핸드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파트너가 내가 점수가 많아서 포하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부족하게 프리엠티브성으로 포하트를 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파트너가 슬램 추라이라든지 이런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럴 때 포 다이아몬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원하트 3 스페이드로 들어왔다면 4 스페이드 큐비딩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바보짓이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핸드로도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포하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스는 고민에 빠지겠죠. 저게 도대체 강해서 포하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프리엠티브성으로 포하트 하는 건지 알 길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우스는 포하트를 하는 수밖에 없겠죠. 대안은 더블하는 겁니다. 더블하고 난 다음에 포하트 받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한 템포 느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3 스피드로 들어왔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안은 더블이다. 더블인데 노스가 굉장히 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 스피드가 들어오게 되면 4 스피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똑같이 아까 위크 2로 들어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크 3로 들어왔을 때 뉴스를 비딩하는 거. 자,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는데 3 다이아몬드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핸들을 들고 있어요. 이 핸들을 들고 있는데 핸드 성격상으로 보면 3 스페이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파트너한테 한 방에 바로 4 스페이드를 비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4 스페이드는 사실 슬램에 관심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로 응답자가 메이저 수트로 4를 비딩하면요, 그거는 최종적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플린트라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추럴이에요. 내추럴. 상대방이 비딩한 수트를 4 레벨로 비딩하면 그거는 스플린터지만 상대방 수트가 아닐 경우에 그 수트가 메이저라면 우리 파트너가 원하트 오픈을 했지만 내가 4 스페이드를 하는 거는 내추럴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파트너가 1 스페이드를 했지만 내가 포하트를 하는 것도 내추럴이에요. 그 하트가 상대방 수트가 아니라면요. 상대방 수트라면 당연히 스페이드 서포트에 뭐가 되겠어요? 스플린터가 되겠죠. 그죠? 네, 그 차이를 알아두시고요. 자, 원 하트. 우리 파트너가 원 하트 오픈을 했는데 3 다이아몬드로 들어왔네요. 자, 그런데 내가 11점이에요. 지금 11점인데 깝깝합니다. 다이아몬드 서포트가 있었다면 다이아몬드 스타퍼가 있었다면 눈 딱 감고 그냥 3 노트럼프 했을 거예요. 자, 스페이드가 4장이 있었다면 네거티브 더블을 했을 거예요. 근데 스페이드 4장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11점으로 그냥 패스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4클럽이 될 겁니다. 4클럽을 가버리면 3 로트럼프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우리 파트너가 3 로트럼프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한 10점, 11점 들고 있었다면 제가 4클럽을 해버리는 순간 갈 데가 없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대안으로 5장, 2장으로 포하트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는 스페이드가 3장밖에 없지만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더블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트너가
3 스페이드를 하게 되면 스페이드가 4장, 3장 핏이고 하트가 5장, 2장 핏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포하트를 간다든지 왜냐면 보스 메이저가 맞는 거잖아요. 7장으로 플레이를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파트너가 3 노트럼프를 해주면 땡큐가 되겠죠. 그죠? 자, 만약에 파트너가 3 하트 리비딩을 하게 되면 패스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4클럽 비딩 하는 것보다는 더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3 노트럼프를 넘어가는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항상. 자, 그래서 이런 핸드로는 더블을 하셔라. 그게 완벽한 해답은 아니지만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3 노트럼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이너 4로 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는 조금만의 여지가 있으면 3 노트럼프를 하세요. 조금만의 여지가 있으면, 조금만 여지가 있더라도. 자, 우리 파트너가 1 다이아몬드 오픈을 했는데 상대방이 3 스페이드를 했네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이 핸들을 들고 있어요. 그럼 클럽이 워낙 좋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스페이드가 퀸 롤로 있어요. 하트는 무시하세요. 하트는 우리 파트너한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예상을 하세요. 단지 상대방이 비딩한 수트, 스페이드에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페이드에 퀸 롤로가 있으니까 이스트가 7장의 스페이드가 있다고 하면 내가 3장이 있고 7, 3, 2, 1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퀸 롤로면 한 번 스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트가 에이스 킹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한 번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눈 딱 감고 이런 핸드로는 3 노트럼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4클럽으로 가는 거는 상대방한테 말리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좀 안 되는데 어떡해요? 10점에 클럽 6장이면 갬블을 해볼 만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파트너가 오픈을 했기 때문에 우리 파트너도 하트나 다이아몬드 또는 클럽 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노트럼프를 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클럽보다는 3 노트럼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핸드로 뭐 당연히 더블은 말이 안 되겠죠. 더블을 한다는 건 하트가 있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 노트럼프 아니면 4클럽인데 패스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3 노트럼프가 역시 항상 좋은 선택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마지막 걸 못 봤네요. 자, 보시면 마지막 거 보시겠습니다. 1 클럽 3 다이아몬드.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 마지막 장에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1 클럽 3 다이아몬드가 들어왔는데요. 내 점수가 무려 지금 몇 점이냐면요. 10점, 15, 16, 17점이나 돼요. HCP 17점이니까 이거 우리 파트너가 하고 클럽 슬램이나 이런 게 슬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파트너가 이러이러하다면 슬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우리 파트너가 미니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슬램을 갈 수 있으면 내가 결정을 하세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현찰을 챙겨라 라고 하는 것이 브릿지 속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이 왔을 때는 현찰을 챙겨라. 그러면 우리 파트너가 미니멈 12점에서 14점이다 라고 한다면 내가 17점이니까 슬램에 모자라죠? 그럼 뭐겠어요? 세이프하게 3 노트럼프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 노트럼프는 12점에서 17점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슬램을 놓칠 수도 있겠죠. 우리 파트너가 예를 들어 점수가 더 많았다면.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3 노 트럼프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슬램을 출하하려면 이것보다 점수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모르지만 이 정도의 핸드, 그리고 이 핸드가 너무 밸런스 하잖아요. 4, 3, 3, 3, 3. 자, 그럴 때는 슬램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파트너도 마이너를 오픈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밸런스 핸드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초밸런스 핸드잖아요. 자, 이럴 때는 3 노 트럼프에 안착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점프 오버콜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업 시간에 여기까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제가 뒷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오실 때 역시 프린트 꼭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